요즘 K-팝 산업에 정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. 그 시작이 좀 놀랍게도 K-팝 데몬 헌터스라는 가상의 애니메이션 한 편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바로 이 가상의 만화, 이 성공 뒤에 숨어 있는 K-팝의 진짜 미래 전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숫자 좀 보세요. 3억 1,400만. 이게 뭐냐면요. K-팝 데몬 헌터스라는 가상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 기록한 누적 시청수입니다. 네, 진짜예요.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. 어마어마하죠? 자, 그럼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. 아니, 대체 어떻게 이 가상의 만화 한 편이 전 세계를 뒤흔든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엄청난 블록버스터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? 그 비밀,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세상을 정복한 만화. 우선 이 K-팝 데몬 헌터스가 대체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거뒀는지 그 스케일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. 이 차트 한번 보시죠. K-팝 데몬 헌터스가 그냥 1등을 한 게 아니에요.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흥행작이라고 하는 오징어 게임 웬즈데이의 기록을요, 아주 압도적인 차이로 그냥 깨버렸습니다. 이것만 봐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성공이 화면 안에서만 머문 게 아니거든요. 이 애니메이션의 주제곡 골든이 K-팝 아티스트들한테는 정말 꿈의 무대잖아요. 그 빌보드 핫10 차트에서 무려 6주 연속 1위를 해버립니다. 이건 그냥 히트곡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드롬이었던 거죠. 아니, 그럼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? 바로 이 완벽한 4단계 선순환 구조에 그 답이 있습니다. 보세요. 일단 애니메이션이 공개되잖아요. 그럼 그 안에 나오는 음악이랑 장면들이 틱톡 같은 데서 막 터지는 거예요. 바이럴이 되는 거죠. 그럼 자연스럽게 음원 차트 순위가 오르고 그 노래가 유명해지니까 다시 사람들이 이 애니메이션 뭐지? 하면서 본편을 찾아보게 되는 정말 기가 막히게 똑똑한 전략이었어요. 자,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. 이 만화의 성공은요,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절대 아니에요. 이건 K-팝 산업 전체를 위한 아주 거대한 전략 무기, 일종의 트로이 목마였던 겁니다.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K-팝 데몬 헌터스가 한 일은요, K-팝의 성공 공식 있잖아요. 뭐 그룹 활동, 화려한 퍼포먼스, 팬들과의 소통, 이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이라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릇에다가 쏙 담아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언어나 문화 장벽 같은 건 그냥 뛰어넘고 서구의 어린 팬들한테 K-팝의 매력이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든 거죠. 그리고 이 전략이 통했다는 건 데이터가 딱 보여줍니다. 틱톡에 올라온 관련 컨텐츠의 무려 45%가 북미에서 만들어졌어요. 아시겠지만 북미는 세계 최대 음악 시장인 동시에 전통적으로 K-팝이 뚫기 가장 힘들어했던 곳이잖아요. 바로 거기서 대박이 터진 겁니다. 그럼 이 새로운 팬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바로 슈퍼팬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. 이 슈퍼팬들은요, 미국 전체 음악 리스너의 한 18%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이분들이 바로 아티스트를 위해서 기꺼이 돈을 쓰는 그런 핵심 팬층인 거죠.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. 단적인 예로 라이브 공연에 가는 비율만 봐도 일반 리스너는 60%인데 슈퍼팬은 무려 90%예요. 차이가 엄청나죠?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K-팝에 막 입문한 어린 팬들이 결국엔 뭐다? 미래의 K-팝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갈 강력한 슈퍼팬 후보들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K-팝은요, 이제 더 이상 북미 시장의 문을 똑똑 두드리는 수준이 아니에요. 아예 그 안에서 직접 다음 세대의 스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. K-팝의 성장 공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. 예전에는 어땠어요? 한국에서 데뷔하고 아시아에서 인기 얻고 그 다음에 서구 시장에 진출하는 이런 단계적인 모델이었잖아요. 근데 이제는 처음부터 그냥 가장 큰 시장인 북미로 바로 들어가는 훨씬 더 공격적인 전략으로 바뀐 거죠. 그리고 이 새로운 전략의 가장 확실한 증거, 바로 캐치아이라는 그룹입니다. 이 그룹은요, 마치 그 애니메이션 이야기처럼 처음부터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현지에서 멤버를 뽑아서 K-팝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그룹이에요. 근데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. 이 차트 좀 보세요. 캐츠아이가 미국 내 월간 유튜브 조회수에서요, 이미 BTS나 블랙핑크 같은 K-팝의 전설적인 그룹들을 넘어섰어요. 이 현지화 전략이 얼마나 먹혔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.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유튜브뿐만이 아니에요. 미국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
여기서도 캐치아이가 모든 케이팝 아티스트를 제치고 1등을 차지했습니다. 이건 뭐 데뷔하자마자 북미 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됐다고 봐야죠. 그리고 이 성공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건 이 데이터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. 스포티파이 청취자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나라가 어딘지 보세요. 바로 20%를 차지한 미국. 처음부터 목표로 했던 바로 그 시장입니다. 전략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그럼 K-팝 산업의 이런 거대한 방향 전환이 미래에 뭘 의미할까요?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장입니다. 그럼 앞으로의 성장은 어디서 나올까요?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. 첫째는 BTS 같은 핵심 그룹들이 완전체로 돌아오는 거고요. 둘째는 캐치아이 같은 현지 그룹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 한 명당 쓰는 돈이 훨씬 많은 이 서구 시장에서 투어랑 굿즈 사업을 더 키우는 겁니다. 이 새로운 전략이 가져올 결과는 이 그래프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. K-팝 4대 기획사의 합산 영업이익이요. 불과 2년 만에 156%가 성장해서 2026년에는 거의 9,700억 원에 이를 거라고 해요. 이건 뭐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세라고 할 수밖에 없죠. K-팝은 지금까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세계 시장의 심장부인 안에서 밖으로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? 아마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, 그 이상의 미래가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.